안녕하세요. 엠레슨의 이은진, 김미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개인 레슨 또 학원 교육 이렇게 우리가 피아노나 음악을 배우는데 두 가지 딱 굵직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미나님은 피아노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웠어요? 저는 개인 레슨을 개인 레슨? 배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공까지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지금 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네. 예쁜? 네. 저희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아이는 학원을 다니고 있죠. 아, 네. 두 가지, 그러네요.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네. 저는 그렇게 배워놓고 저희 아이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사실. 네. 물론 제가 배운 거는 저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의 선택이셨습니다만, 네. 그러네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저처럼 조금, 저 지금 이유가 없거든요. 있으실 것 같은데. 헷갈려하시는 엄마들을 위해서 네.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개인 레슨과 학원 어머님들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네.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아는 차이점이 과연 정말 맞는 차이점일까? 네. 이런 의문도 있으실 수 있어서 네. 일단은 조금 약간 그래도 오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약간 네.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개인 레슨.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좀 절약되죠. 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보통 개인 레슨은 학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게 되면은 어머님들이 참관을 할 수가 있어요, 수업에. 그래서 옆방에서라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참관을 더 하고 싶으신 어머님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세요. 뒤에. 무서워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할머님들이나 가족까지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수업을 하는 형태일 네. 경우에는 이제 네. 거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면 할머니도 막 부엌에서 또 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같이 네. 수업을 한다고 해도 교사는 이제 신경이 다 쓰이죠. 네, 엄마도 그렇죠. 신경 쓰여. 네,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의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수업에 참관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바로바로 어머님들한테 네.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으셔서 좋은 형태고요. 네.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또 이렇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는 선생님 좀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더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원하실 수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바로 이제 다음 수업에 진행하시면서 좀 신경 써서 그거를 이제 진행하게 되시고 이런 부분은 개인 레슨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 학원은 어떤가요, 선생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비가 개인 레슨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네네. 학원은 보통 매일 보내는 거를 네, 이제 네.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 주 3회 정도는 이제 못하더라도 시간이 없는 친구는 주 3회 정도는 이제 네. 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랑 친한 친구랑 같이 네. 갈 수 있다. 랄랄라. 네,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시간을 맞춰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님들은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놀까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친구랑 같이 다니면 예를 들어 뭐 같이 시작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네, 무슨 네. 경쟁을 하죠? 선의의 경쟁.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네. 이제 혹시나 이제 같이 시작했으면 진도도 빨리빨리 같이 네. 나가고 싶고요. 네. 레벨이 다르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네.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더라도 저 친구가 잘 치고 있네. 그러면 나도 빨리 해서 잘 쳐야지.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친구보다 조금 더 잘 치니까 나는 친구랑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열심히 쳐야지. 맞아요. 이런 마음을 네. 아이들이 이제 갖게 돼요. 그런 부분은 학원을 보내는 장점, 친구랑 같이 네. 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네. 네, 말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특강 수업 같은 게 이제 학원에서는 진행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음악 감상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악기를 경험할 수 있는 네. 특강 수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근데 그거 말고도 그럼 내가 이 두 개의 차이는 알겠는데 네. 그래도 조금 더 고려하면 좋은 거? 어떤 기준이 되는 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개인 레슨의 경우에는 실은 레슨 후에 어머님들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거는 네. 개인 레슨의 경우에는 레슨 후에 연습을 해야 돼요. 피아노라는 악기,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악기는요, 레슨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연습 또한 되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악기를 초반에 가르칠 때, 초기에 가르칠 때는 더 연습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 레슨의 경우에는 선생님을 일주일에 2번, 네. 만약에 적으면 1번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레슨 선생님 만나기 전 한 2, 3일 정도는, 일주일에 1번의 경우에는 4, 5일 정도는 본인이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네, 가지고, 숙제를 해야 해야죠. 돼요. 연습이죠, 네. 그게. 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성향상 아이가 그렇게 매일 연습하는 걸 힘들어한다. 네. 네. 그리고 어머님 또한 아이를 연습시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다. 네. 아이가 컨트롤이 잘 안 된다. 네, 네, 네. 네. 그러시면 실은 조금 개인 레슨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레슨도 중요하지만 연습도 되게 네, 중요하기 네, 때문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내가 그래도 개인 레슨 하고 싶어. 내 아이의 성향에 딱 맞는 맞춤 레슨을 진행하고 싶어. 네. 그리고 선생님도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내 아이를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한다면 개인 레슨을 하고 연습을 안 할 경우에 네. 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진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좀 더디겠죠? 그렇죠. 네. 연습을 선생님이 레슨하면서 연습까지 시켜야 되는 형태로 솔직히 진행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개인 레슨을 하는데 연습이 조금 어렵다 하는 네. 어머님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아이들은 늡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연습을 빼놓고는 악기 레슨이 사실은 가능이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연습하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 갔을 때 사실 레슨할 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저희 아이를 학원 보내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걔를 앉혀서 연습을 시키는 것이 저는 너무 큰 지금 상상만으로 부담으로 좀 다가오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학원을 보내던 개인 레슨을 하던 아이들이 1부터 30분을 배우면 30분 네. 동안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40분이면 1시간이면 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네. 되는데 아이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선생님이랑 1대1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선생님의 얘기를 계속해서 아이가 듣고 있다거나 아이가 그거에 대한 반응은 선생님한테 또 네. 반대로 계속 그 시간 동안 보내야 네,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너무 길면 아이가 힘들어요. 네. 연령이 어릴수록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 들어봤더니. 네,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만약에 뭐 50분 수업이다 보통은 50분 1시간 수업을 네. 하니까요. 네, 그 초반에는 아이에 따라서 조금 시간을 뭐 30분부터 시작해서 좀 시간을 늘려주는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게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막 더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수업 횟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네. 외려 수업 횟수를 늘려서 시간을 좀 짧게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2번 보내고 뭐 1시간 이상을 원하시는 어머님도 간혹 계세요. 근데 효율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도 집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쳐 보시면 어떠세요? 네. 집중력이라는 길게 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 아이 제가 레슨하다가 울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악기가 얼만큼 선생님, 그러니까 1대1 레슨이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얼마나 집중력을
뭐 요하는지에 네, 대해서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시간에 한번 그 부분을 이제 나누기로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네. 굉장히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고 시간은 좀 짧게 네. 하는 게 더 좋다. 네. 이거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정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그 시간 꼭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아이들이 조금 즐겁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이랑 조금 얘기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아이가 한 악기를 처음에 이제 지루하거나 아니면 거부 반응 없이 네.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개인 레슨과 또 학원 교육에 대한 장점과 차이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해서 국한되어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